2024년이 밝았습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외부에 나와 있어서 이제 불가피하게 방송을 잠시 쉬었는데 콘텐츠를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께 언지를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 전달드리고요. 늦었지만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날부터 증시는 기분 좋게 출발을 했고요. 공매도 금지하면 외국인이 빠져나간다고 절대로 공매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불법 공매도 옹호자들의 말과는 정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돋보였던 하루였고요. 주식은 예측 불가능의 영역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올해 한국 증시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틈틈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요즘 비중을 늘리는 종목은 LG화학과 LG전자 두 종목이고 오늘 KT랑 기아는 익절을 했습니다. 떨줍 올팔 중이고요. 장은 좋았지만 낙폭이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바로 YG 엔터입니다. F킬라에서 관심을 특별하게 두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회사에도 관심이 많지만 양현석 YG 대표라는 인물에 빌런에 관심이 특히 많아서 여러 차례 양현석을 주제로 방송을 했었고요. F킬라에서는 블랙핑크의 재계약 시점과 맞물려서 YG 엔터 주가가 좋아지기 힘들 거라고 예측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근거는 상황이 아주 좋게 풀려서 블랙핑크랑 재계약이 된다라고 해도 높아진 블랙핑크의 몸값 때문에 YOY가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블랙핑크 재계약이 실패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YG 주가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계약의 결과를 이제 발표가 했었죠. 12월 초에 이제 재계약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결과는 블랙핑크 그룹 재계약 성공이었습니다. 멤버 개인별 재계약은 미정이었고 블랙핑크라는 이름 아래 그룹 활동에 대한 재계약만 YG가 성공을 했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그렇다면 그룹 재계약은 좋은 것이냐?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재계약 불발이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방송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블랙핑크 멤버들이 이미 개별적으로 브랜딩이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 활동에 집중을 할 거라는 거였죠. 굳이 양현석의 지시를 따라야 되고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그룹 활동의 비중을 늘릴 리가 없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 훗날에 팬들의 바람에 의해서 오랜 시간 각자 활동을 하다가 이벤트성으로 뭉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뭐 미래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여기서 투자자들이 진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증권사 리포트들입니다. 12월 초에 그 블랙핑크 그룹 재계약 소식이 나왔을 무렵에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은 대부분들이 한결같이 비슷한 의견이었는데 드디어 블랙핑크 그룹 전속 계약 체결. 이 제목부터가 낚시가 아닐 수가 없다. 사실 그룹 활동 계약만 한 것이고 활동량으로 보면 반쪽짜리 계약도 아니고 그냥 아예 2024년 중에는 그룹 활동이 전무할 수도 있는 건데 제목은 마치 대박을 터트린 것처럼 드디어라는 표현과 전속 계약이라는 실제 상황과는 다소 동떨어진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놓고 목표가는 9만 원으로 대폭 상향을 해놔서 투자자들을 이제 헷갈리게 했는데 불과 한 달 전이었던 당시의 주가는 6만 원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9만 원, 이제 10만 원으로 다양하게 대폭 상향을 해놨는데 결과를 보면 오늘 기준으로 4만 원대로 이제 지하실 아래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앞으로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갈지는 알 수가 없다. 대신증권 임수진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보면은 블랙핑크 그룹에 대한 재계약은 실적 추정치 상향 이상의 효과가 기대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라고 해놨고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도 실적이 전년보다 나아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켰다라는 부분이 매우 유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건데 이 당시에도 진짜 불확실성은 그룹 재계약이 아니라 멤버별 계약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YG엔터의 불확실성이 최악의 소식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데 내용을 보면 블랙핑크가 팀 활동은 YG에서 이어가지만 멤버 4명의 전속 추가 계약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새 걸그룹인 베이비몬스터의 흥행 정도에 따라 주가 방향이 바뀔 전망이다.
한마디로 블랙핑크는 이제 떠난 버스고 앞으로 기댈 곳이 베이비몬스터라는 거죠. 다올 투자증권의 김혜영 애널리스트는 1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했었는데 느닷없이 7만 원으로 30%나 목표 주가를 내렸다라는 게 기사 내용이고요. 현재 주가는 4만 원대이기 때문에 30% 내려진 목표 주가 7만 원조차도 언제 올지는 알 수 없다. 베이비 몬스터가 블랙핑크 정도로 성장이 가능할지, 그리고 성장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기약이 없는 건데 YG 주가는 앞으로 베이비 몬스터의 흥행 여부에 매에 맡겨졌다 라고 합니다. 다올증권이든 대신증권이든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갑자기 30% 내렸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 리포트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런 리포트가 왜 필요한지가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들을 미스리딩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분석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K-팝에 관심이 있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도 전문가라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의 시야가 가려지고 투자에 방해를 받게 되는 건데 과연 그들이 필요한 존재인가? 정말 의문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박수정 작가랑 선대인 소장님이 미공개 정보 제공으로 부당 이익을 챙겼다라는 의혹만으로 갑자기 압수수색이 된 내용을 이제 F킬라에서 전에 다뤘었죠. 여기서 틀린 부분 하나를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금융위원회 특사경이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금감원의 특사경이었다라고 하고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금감원장 이복현의 결정이 맞습니다. 틀린 정보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정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신한투자증권의 압수수색을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바래왔는데 국민청원도 성공을 한 신한투자증권 압수수색은 하지 않고 박순혁 선대인 압수수색은 너무나도 빠르고 민첩하게 추진이 되었다.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뭘 원하는지 그 방향대로 절대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그 5일 후인 12월 28일에 개인 투자자들이 기다렸던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발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에 대한 이제 발표가 나온 거죠. 예정이었던 11월 말에 비해서 한 달이나 늦게 나온 것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동성 공급자 불법 공매도는 루머일 뿐이고 사실 무근이다. 고로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LP 즉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허용 방침은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라는 게 금융당국의 결론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이 가려는 방향은 정확히 개인 투자들의 반대 방향이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금감원 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6개의 LP 증권사의 불법적 공매도는 없었다. 단 해지 목적의 공매도만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목격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은 모두 합법적인 해지 목적 혹은 산정 방식에 따른 착시라는 게 금융당국의 주장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도 없었고 해지 외에 다른 목적의 공매도도 없었기 때문에 LP에 의한 공매도는 앞으로도 ETF 시장에서 거래되는 한 필수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금지는 안 할 것이다 라는 게 그들의 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해명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신한투자증권 전수조사를 원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응답으로 보여지고요. 에코프로에 대한 불법 공매도는 사실이 아니고 불법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 아니었다라는 조사 결과입니다. 위탁 매매 공매도 주문 수량을 보면 신한투자증권이 10%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한투자증권이 공매도 주요 창구라는 주장도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입니다. 이동채 회장 소유 주식 매도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불법 공매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고요. 사실 이동채 회장 소유 주식 매도는 이제 공매도 문제가 아니라 에코프로의 주가를 어떻게든 떨어뜨리기 위해서 대주주인 고객의 계좌에 증권사가 허락도 받지 않고 주식을 팔고 다시 갚으려고 했다가 걸린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었거든요. 이건 불법 공매도랑 결이 다른 건데 어쨌든 이 의혹에 대한 설명도 좀 황당합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불상자가 이동채 전 회장의 분실 면허증으로 휴대폰을 개설했고 이 전 회장 명의의 위탁 계좌에 접속해서 해당 주식을 매도한 범죄 행위였다. 고로
이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행위로 불법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수사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이동채 전 회장이 분실한 면허증을 그 면허증으로 이동채 회장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을 했고 그 휴대폰으로 이동채 회장 계좌에 접속을 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허무맹랑한 조사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거죠. 공매도 전면 금지라고 해놓고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라는 뒷문은 계속 열어놓겠다라는 금융당국의 입장이고요. 이제는 강경하게 입장을 굳힌 듯 합니다. 이런 입장을 굳히는 시간이 약 한 달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신한투자증권 불법 공매도가 없었다라는 건 이제까지 나온 기사들과 자료들을 다 부인하는 건데 신한투자증권이 공매도 위탁거래 규모 1위라는 팩트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신한투자증권 반복적 공매도 규정 위반은 높은 수수료 이익 때문 그리고 시세 조정을 야기했다라는 내용도 버젓이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신한을 둘러싼 불법 공매도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금감원의 묻지마 결론에 대해선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할 의지가 없이 그냥 이대로 쭉 간다라는 그런 입장인 듯 하고요. 이제까지 나온 기사들을 모두 부인하고 그냥 한국 주식시장은 문제가 없다. 고로 변화할 의지도 없다가 금융당국이 내린 결정인 듯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뉴스로 10개의 증권사 CEO가 7명이나 교체가 되었고 쇄신을 하는 분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신한투자증권의 김상태 사장은 연임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구간이 명관, 신한금융 9개 자회사 대표 전원 연임. 신한투자증권도 역시 사업의 기조를 바꾸려는 의지가 없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